고요. 자, 저희는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선수라는 사람이 네. 이 8월 1일에 이제 퇴임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약간 좌파 쪽 이 미디어들은요 네.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그 뭐 노컷 뉴스인가요? 거기 한번 올려놓은 거 뭐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좀 하나 띄워보세요. 예, 이 제1호 제야 대법관 김선수, 이 빈자리를 앞으로 어떻게 메울 수 있을 것인가 막 하면서 이 빈자리가 너무너무 크다. 안타깝다. 이게 보니까 노컷 뉴스가 그 CBS 거기 네. 그 좌성향 미디어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조선일보 이제 법조 전문 기자죠. 양은경 기자가 오늘 이제 기자 수첩에 한 대법관이 도그마가 남긴 것들 이런 칼럼을 썼어요. 근데 이 택시회사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한 것도 이제 무효라고 판결을 해가지고 이게 회사에 엄청난 이제 경영 부담을 안겨줘가지고 심지어 올 6월 29일에 한 경기도 택시회사 운영하던 강모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도 벌어졌다. 뭐 이런 거고요. 심지어 지금 황운하가 그때 그 출마할 때 4년 전에 치안감이었는데 그 사직 처리가 안 됐는데 그렇죠. 나갔죠. 그래서 출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출마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사퇴 기한 내에 사표를 냈으면 그걸 수리하지 않아도 출마 자격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또 출마 자격을 부여해 준 게 김선수 전 대법관이에요. 그 모든 게 정말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그 국가의 질서를 바꿔요. 예를 들어서 황운하 판결 보세요. 예전에는 뭐가 비위 혐의가 있거나 이럴 때 사표 수리가 안 되고 징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나고 나서 뭐 파면을 하든 아니다 괜찮다 그럼 수리를 하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 선거에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도피성 출마가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황운하 판결 한번 이상하게 내는 바람에 그게 선례가 돼가지고 그 기준이 쭉 적용되다 보니까 지금 조국당 그 대변인 이규원. 그렇죠. 지금 현직 검사인데 어. 직무복귀 명령을 거부하고 검사 타이틀을 달고 거기 가서 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황운하도 그랬으니까 난 그 선례에 따라서 한다. 뭐가 문제냐? 근데 황운하 그거를 만들어준 게 누구냐? 김선수예요. 그리고 또 이성윤 의원. 민주당 가가지고 지금 이성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지금 이게 김선수 대법관이 여기까지 알았으면 더 나쁘고 여기까지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자기가 국가 질서를 흔들어 놓고 훼손시키고 난장판을 만드는 거에 첫 단추를 꿰어준 거에 대해서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제야에서 뭐 있으면서도 정치색이 굉장히 이제 좌파 언론에서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입맛에 맞게 판결을 또 아니나 다를까 했는데 저는 제가 보기에 어떤 법리에 대한 일관된 태도보다 진영 논리에 갇힌 판결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넓게 보장하자라는 게 그렇죠. 하나의 기준이라고 치면 거기에 따라서 했던 게 백년 전쟁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막 저격하고 모욕하고 그래서 그때 1, 2심에서는 그 백년 전쟁이란 표현물이 명예훼손적이기 때문에 방심위의 제재 조치가 정당하다고 1, 2심에서는 제재가 정당하다 그랬는데 김선수가 주도해가지고 그게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기 때문에 제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파기해서 깨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옳다, 좋다 그래요. 좋다. 이 부적절한 표현물에 대해서 깼으면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넓게 인정하자는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정희에 대해서 변희재 씨가 종북이다. 라고 했던 게 명예훼손인지 아닌지가 다퉈졌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또 웃긴 게 그때는 다수 의견이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공인이고 정치인이니까 가능하다. 손해배상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거긴 또 소수 의견으로 명예훼손이 된대요. 그럼 이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쪽인지 아닌지가 진영 논리가 앞에 박혀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서 법리를 꿰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그 좌파 매체에서 그렇게 아쉬워할 만한 판결들이 진영의 이익에 맞게끔 굉장히 많이 났던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사퇴의 변으로 퇴임사를 할 때 정책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거에 주저하면 안 되고 이러는데, 대법관이 정치행위야라고 뽑아놓은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질서를 흐트리려고 하는 거는 자기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법률가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정치의 영역, 입법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를 사법부에서 해버리면은 그 월권이죠. 월권인데. 삼권 분립도 훼손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김선수, 사실 그 김명수가 대법원장했는데, 김명수보다도 이 사실 그 좌파 그 이론 예, 뭐 더 영향력이 있는 건 김선수였어요. 맞죠. 김명수 위에 김선수가 있다. 그렇죠. 문재인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 할 때 네. 그 밑에 비서관이었어요. 김선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노무현 문재인 추천으로 이제 김선수가 대법관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김선수의 퇴임사 이 전문을 꼼꼼히 한번 읽어봤어요. 네. 굉장히 위험한 대목이 나옵니다. 아니, 자기가 6년 동안에 자기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있었던 일, 사법부에서 있었던 일, 뭐 회고하거나 거기에 대한 뭐 조언을 하면 괜찮은데, 국회에 이상한 주문을 합니다. 국회에. 이 보세요. 예.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대법원은 직권남용죄는 직무 권한이 인정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행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직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 권한이 있는 것처럼 거짓 행사한 경우에는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직권남용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해 왔다. 그런데 이게 국민 법 감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직무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뭐 이렇게 약간 농간을 부리더라도 직권남용죄로 의율할 수 있게끔 국회가 법을 개정해 달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야, 이 국회에 대한 주문을 네. 대법관이 퇴임사에. 퇴임하면서 지금 이재명 조국에게 오다를 내린 거예요. 김선수가. 그쵸. 예? 이건 뭐냐?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탄핵 사유 보면 대부분 직권남용입니다. 맞습니다. 직권남용. 그 당시에 그 형사처벌되고 한 게 대부분 직권남용죄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직권남용의 이거를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확 늘려버리자는 거예요. 그게 확 늘려버리자. 저희 법조계에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죠. 위험한 거고, 이게 정치적인 그 흉계를 드러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국정농단 사건 있었을 때도 거의 사문화되다시피 했던 직권남용죄를 들고 와서 마법의 지팡이처럼 뭐 다 잘못이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평가의 영역이었던 걸 다 이제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멱살을 잡고 이제 끌어내리는 정도로 썼던 건데, 그렇죠. 이거에 이제 범위를 넓히자는 게 대법관이 퇴임사에서 나올 말인가?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라는 그 법원은 어디로 갔나? 판결문으로만 말하셔야지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예 입법 주문까지 하시는 거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같은 날 퇴임한 이동원 대법관도 퇴임할 네. 때 거기 그분은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지, 법관들이 그것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법적 안정성의 방점이 찍혔거든요. 네. 우리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지 뭔가 투쟁해가지고 법 만드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특히나 법관은 그래요. 근데 법관이 저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삼가함도 없다는 것은 대법관으로서 여태까지 판결할 때도 저런 태도가 작용해서 판결이 나왔었나?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직권남용 그 법 개정하자는 건 쉽게 얘기해갖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기 좋은 법적 그거를 만들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요. 법을 만약에 그렇게 개정했다고 쳐요. 그럼 이제 그게 현행법이 되겠죠. 그러면은 현 정부를 공격하는 소재로 쓰이기 좋고, 우리 아까 탄핵 얘기할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 근데 법률에 위반되는 틀 하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네. 그냥 걸면 걸리는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직권이 없는데도 뭐 한다.
직권 남용이라는 건 자기가 있는 직권을 너무 과하게 그렇죠. 써서 남용을 했을 때 성립되는 건데 직권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이 없는 경우에도 뭐 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죄로 만들자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원래 지금의 직권남용죄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범죄 성립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다. 근데 그 모호한 거를 범위를 확 넓혀요. 이건 정말 위헌성 있는 내용을 너무 아무런 검토나 이런 거 꺼리낌 없이 하는 것도 문제인데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그 조항이 위헌 나기 전까지는 현행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나중 문제고 정부 공격하려면 뭐 팁을 주는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이재명 뭐 조국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걸면 탄핵 사유 만들어질 걸 뭐 이렇게 네. 팁이라도 주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정말 좀 참담한 마음입니다. 야, 누가 그 저 문재인하고 짬짬이 돼갖고 뭐 한 그 좌파 아니랄까봐 대법관 퇴임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하기 쉽게끔 뭐 하자고 법 개정하라고. 야, 진짜. 이런 식이 되면은 공직자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그렇죠. 대통령만 얘기 아니라 네. 모든 공직자는 이제 악성 민원인이 직권남용으로 걸면 일단 수사 받아야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 진짜 이거는 좀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김 선수가 퇴임하면서 무슨 말을 남겼는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어요. 야, 이런 게 숨어 있어요. 이게. 참, 진짜 문제 많습니다.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여기서 마감하고요. 오늘 또 응원해 주신 분들, 감독님 좀 올려주시죠. 좀 크게요. 트리플 크라운님, 리짜이밍과 조국이 아예 내각 전체를 마비시키려고 작당한 건 아닐까요? 함은수님, 신조님, 지금 떠도는 소문이 원희룡이 총리설이 있던데 지금 제의받고 고심 중이라고 하던데 뭐 저는 뭐 금시초문입니다. 설마 그렇게 가겠습니까? 김진화님, 어벤져스 팩트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비뇨님 고맙습니다. 따거님, 논산의 개딸 배똥. 흥면님 고맙습니다. 요 와봐라. 개혁신당 비례 1번 배승희 2번 장해찬. 라벤더님, 구자령 변호사님은 당분간 정치 안 하시고 방송 패널과 변호사 본업에 충실하실 계획이신가요? 했습니다. 혜원님, 구자령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gem튜비님 100만 어벤져스 파이팅. 행복하자님 두 분 너무 좋아요. 화이팅입니다. 2013 페르소나님, 민주당 무지성 탄핵은 잘못이지만 오물 탄핵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동행동님, 뇌구조 문제가 있으면 근로에 있어서 기회도 없나요? 이거 사회적 약자 차별 아닌가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엔티기 사랑님, 범죄자 득실 탄핵당을 보세요. 국힘은 하나로 뭉쳐서 한동훈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김보라님, 신조님, 구자령님, 어벤져스 늘 응원합니다. 국민의 지지 무시하는 당내 해당 분열 분란 이간질 조장하는 집단 칼을 뗄 반드시 상응한 대가 치를 겁니다. 김준님, 뭐 저보고 미리 축하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 뭐 어디 예측 보도고요. 뭐 다음 주에 정식 인사가 나면 그때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연옥님, 예, 고맙습니다. 스카이 H님 고맙습니다. 신정혜님 고맙습니다. 영님, 한동훈님 옆에 계신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에요. 이경희님, 무더운 토요일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H정희님, 신지호 구자령 두 분 주말도 없이 방송해 주셔 감사드리고 믿고 보는 어벤져스. 수바루마님, 지호님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 또 응원해 주셨고요. 여러분들 무더위 잘 나시고요. 내일 또 4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예,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